안녕하십니까. 엘루미나 코리아에서 특히 에그리지노믹스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최강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농업, 특히 작물이나 축산 분야에서 지노믹 셀렉션과 SMP 지노타이핑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일루미나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게놈의 힘을 이용해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나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분야에서 현재 겪고 있는 식량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적절하고 안정적인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70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이 더 지나서 2050년이 되면은 20억 명이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인구로 인해 가지고 약 20억 명,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살고 있는 많은 인구 중에서 영양 결핍 상태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음식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살게 되고 도시로 갈게 도시로 가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곤충에 의해 작물의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감소는 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식량 이런 것들은 점점 증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식량 부족 현상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량 부족을 극복해야 되는데 과연 또 다른 녹색 혁명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지노믹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노믹스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종자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잘 살아남아서 저희한테 식량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종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유용한 종자,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생산하기 위한 육종을 하는데 지노믹스 기술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나 아니면 해충 등에 의해 가지고 작물들이 많이 손실을 입게 되고 낭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질병이나 해충에 강한 작물 혹은 가축을 잘 유지시켜 주고 또한 최근에는 환경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환경에서 나오는 유해한 물질들 아니면은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좋은 그 우수한 품종들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동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생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과 가공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른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원래 표기된 것과 같은 그대로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에서 이러한 안정성 검사, 특히 식중독균이라든가 아니면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특히 뭐 불고기, 햄버거 등이 들어가 있는 고기 종류들을 좀 다른 것들을 쓴다든지 원래 표기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들을 쓴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사는 저희 몸과 저희 건강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몇 번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에 해왔던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육종 방법, 브리딩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물부터 살펴보면 식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생의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1, 2년 안에 모든 생을 다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연구자분들, 육종을 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그다음 세대에 전달을 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 변화된 다양한 환경, 많이 바뀐 환경이나 아니면은 병충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선별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변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물인 경우에는 이 생애 주기가 좀 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유전체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많이 확보돼 있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노타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좋은 형질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군에 대한 브리딩 밸류를 얻게 됩니다. 결국 식물이나 동물 모두 유전체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형을 기준으로 그 계통을 먼저 파악하고 우수한 종에 대한 선별을 하는 것이 이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브리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딩은 이러한 다양성을 이용해서 유전적인 기능 중에서 우수한 것만을 골라내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에 그 19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 옥수수에서 얻을 수 있는 나달의 개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1940년대 이후부터는 이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옥수수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젖소의 경우에도 1925년에 비해서 여기 아래 이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1925년도에 비해서 마리당 연간 우유 생산량이 지금 현재는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브리딩, 트레디셔널 그 브리딩에는 몇 가지 그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형질들은 특정한 것 하나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이러한 형질들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유전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혹은 많은 동식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유니크하지 않은 경우 또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형과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영향, 특히 뭐 비가 잘 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가뭄이 일어가지고 곡물의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 유전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저희들한테는 좀 필요한데 인위적인 어떤 가공이 필요한지 가미되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그 품질의 요구사항에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툴과 여기에서 얻어진 리소스들을 이용하면 복잡한 형질, 앞에서 복잡한 형질은 참 분석하기 어렵다고 그전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이제 툴들이나 아니면은 리소스들을 잘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전형과 관련된 표현형 연구를 더욱 촉진시켜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이제 녹색 혁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루미나는 시퀀싱 분야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한 지노 타이핑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하나의 전체 지놈을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왔고 다양한 품종에 대한 SMP 지노타이핑을 분석하고자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SMP 지노타이핑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약 한 55종류 이상의 식물과 동물의 SNP를 분석하는 어레이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초의 인간 유전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게 1990년대죠. 여기에 들어가는 시퀀싱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NGS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어의 법칙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 그 시퀀싱에 대한 비용들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18개월마다 절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더 낮아지게 된 이유가 NGS가 도입이 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저희 일루미나 장비가 이 NGS 시장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무어의 법칙, 18개월마다 비용이 절반씩 줄어든다는 그 법칙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에어버스 380 그 비행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그 4억 불짜리 이런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약 100만 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한 4불 정도가 된다면 누구나 가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시퀀싱에 대한 비용이 1990년대에 비해서 약 그 100억 배, 100억 배 정도가 이제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단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그보다 더 많은 개수의 치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좀 더 통합된,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유용한 저희한테 앞으로 작물, 그 식량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유용한 형질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과 가축에 대한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SMP,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구와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초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SMP 한 개만으로도 특이한 표현형이 보이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것보다는 여러 개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어, 특정한 표현형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변이들과 혹은 서로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이 변이들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루미나의 최초의 상업용 보바인 SMP 어레이가 바로 보바인 SMP50이라고 하는 키트입니다. 이러한 SMP들은 DNA 마이크로 어레이상에서 많은 수의 시료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A 어레이는 지화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유전형과 지노타입과 페노타입, 표현형 간에 복잡하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간단한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일루미나는 55종류 이상의 어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치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국내 한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어레이들도 개별적으로 고객분들이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SMP의 개수는 최소 뭐 한 2만 개에서부터 한 80만 개 정도까지 각각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콘텐츠의 수는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벼, 사과, 옥수수, 콩, 뭐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버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되어서 SMP 정도가 바뀌게 되면은 업데이트된 버전의 어레이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GS를 이용해서는 어레이는 알려진 베리언트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노블 베리언트를 찾는 데는 시퀀싱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베리언트들을 찾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변이들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시퀀싱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배 정도 이제 싸지기는 했지만 아직 홀제놈 시퀀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어레이에 비해서는. 그래서 SMP, 즉 변이들만을 골라가지고 대용량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레이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퀀싱과 어레이를 병합해서 임퓨테이션 혹은 멀티오믹스 혹은 뭐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지노믹 셀렉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커의 수가 충분하면 보고자 하는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놈 레벨에서 트랜스미션을 볼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유사하다고 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하면 개별 염색체가 서로 동일한 염색체 조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지노믹 셀렉션은 형질과 연관되어 있는 각각의 위치를 찾는다는 것보다는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 가능한 모든 마커를 사용하면 결국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노믹 셀렉션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브리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서 지노믹 셀렉션의 기본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레퍼런스 지놈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보바인에 대한 SMP 어레이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고요. 저희는 2007년도에 약 5만 4천 개의 SMP가 포함되어 있는 보바인 SMP50이라는 어레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SMP가 포함되어 있는 거의 70만 개 이상의 SMP가 포함되어 있는 보바인 HD라는 어레이, 그리고 좀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한 7천 개 정도 SMP만 모아서 LD, 로우 덴시티로 만들어진 보바이언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노믹 셀렉션을 실용하는 거는 파퓰레이션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레퍼런스와 그 캔디데이트 사이에서 어떤 지네틱 디스턴스에 좀 센서티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노믹 셀렉션을 위해서는 이 참조 집단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레퍼런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선 표현형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물이든 동물이든 저희가 눈으로 봐가지고 찾을 수 있는 표현형을 통해서 찾아낸 우수한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지노타이핑 분석을 합니다. 어떤 SNP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특이한 마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같이 통합을 한 하나의 그 프리딕션 이퀘이션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노타이핑과 그 지노타입과 연관되어 있는 피노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즉 표현형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노타입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프레딕션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성체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뭐 거의 뭐 태어나자마자 아니면은 발화되자마자 이때 그 지노타입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피노타입을 가질 수 있는지 이 프리딕션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노믹 브리딩 밸류를 계산해서 저희가 그 캔디데이트로 잡은 것 중에서 우수할 것이다, 우수한 품종이다라고 선정되는 그 종에 대해서만 선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프리딕션 이퀘이션을 이 수식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레퍼런스의 참조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 형질의 유전 능력, 그 다음에 선별 후보군과 참조 집단 사이의 연관 정도에 따라서 GEBV, GEBV의 값이 이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참조 집단에 대한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이때 사용되는 모델은 분석 가능한 모든 지노타입 마커를 근거로 해서 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형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GEBV, Genomic Estimated Breeding Value입니다. 이러한 지노믹 셀렉션 연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1-2년 안에 어떤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거나 좀 일들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을 두거나 아니면 병충해의 저항성을 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그러한 질병의 레지스탄트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질병과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노믹 셀렉션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드린 인터내셔널 메이즈 앤 휘트 임프루먼트 센터에서 진행한 것에 따르면 지노믹 셀렉션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육종 간격 주기를 절반으로 줄였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실제 상업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욱 늘릴 수 있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가계도 그리고 표현형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육종에 사용했다면,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지노믹 인포메이션을 추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DNA만 있으면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유전적 능력 평가가 가능하고, 이는 가능한 한 생이 초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유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더 단축이 되어서 더 많은 종류의 유전 능력 평가가 진행될 수 있고, DNA를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에 같은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뭐 인공수정으로 인해서 유제품 관련 유전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노믹 셀렉션은 바이올로지컬 샘플로부터 지노믹 툴을 이용한 지노타이핑을 통해서 브리딩 밸류를 계산함으로써 동물에서도 후손에 대한 검사 없이 육종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정말 그와 같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 품종이 다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노믹 셀렉션은 그런 거 없이 DNA에 대한 검사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를 아까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방법의 경우에 지노믹스의 기술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00마리부터 시작해서 5년에 걸쳐 가지고 약 한 10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의 이제 우수한 그 종을 이제 선별을 하게 되는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어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지노믹 브리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예 지노믹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2년 만에 우수한 형질을 가진 황소의 정액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년의 시기가 한 2년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3년이나 빨리 우수한 품종을 가지고 있는 종을 선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 기간도 물론 단축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계속 키워 가지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다음 세대에서도 메이팅을 시켜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7마리의 새끼에서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지노타이핑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지노타이핑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프로테인 일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인 경우에는 7마리에다가 추가적으로 32마리까지 이제 더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레네스 레이크와 관련된 것은 약 180마리 정도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간적으로도 세이브를 할 수 있지만 피노타입과는 다르게 필요로 하는 유전 능력을 SMP 지노타입으로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이 지노믹 셀렉션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라이브스탁 같은 경우는 인공 수정을 많이 하죠. 그 인공 수정과 같은 여러 다른 리프로덕티브 테크놀로지나 뭐 거기에 관련된 형질을 측정하고 그 형질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좀 조합을 하게 되면 브리딩 밸류를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측정을 할 수 있고 우리 브리딩에 맞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어 원하는 조건이 항상 처음에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들도 이제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뭐 지노믹 지노믹스를 도입하기 전과 후를 나눠 가지고 실제적으로 LPI, 그러니까 뭐 생산성, 그다음에 뭐 듀러빌리티, 헬스 앤 퍼틸리티, 그다음에 이 프로핏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를 해 보니까 지노믹스를 도입하기 전 기준으로 그래프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LPI 포인트를 얻게 되고 프로핏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켜서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빨리 선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유전적 평가는 모털리티 혹은 임신 기간 혹은 건강과 관련된 그런 형징들, 그다음에 뭐 피드 에피시언시와 관련된 것들에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를 선택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지노믹 셀렉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유전형의 근간을 둔 좋은 피노타입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 이제 훌제놈 시퀀스는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훌제놈 시퀀싱은 뭐 노블한 것들, 그러니까 언노운한 베리언트들을 찾는 데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지금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해서는 SNP 지노타입을 토대로 이제 지노믹 셀렉션을 할 수 있다면, NGS는 여기에 기본이 되는 SNP들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블한 것들을 찾고, 혹은 기존에 밝혀진 것과 새로운 것들, 좀 변이가 있는 것들, 아니면 새로운 품종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형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또 찾을 수 있다면, 그 찾는데 홀제놈 시퀀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뭐 1000 불 프로젝트처럼 같은 소라 하더라도 이 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염기 서열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하고 각각의 표현형에서 나타나는 유용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스탁은 그 저희 식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랍이나 라이브 스탁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훌제놈 시퀀싱을 이용한 우수한 품종을 가진 표현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비록 뭐 저희가 앞에서 뭐 훌제놈 시퀀싱이 많이 싸져서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싸지기는 했지만 어레이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 베리에이션이나 그 시퀀스는 무시하고 SNP와 같은 특정한 뭐 폴리몰피즘을 이용해 가지고 우수한 형질들을 찾고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홀제놈 시퀀싱을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노바식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노바식이라고 하는 장비는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하더라도 휴먼에서부터 애니멀, 플랜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되어지는 플로우셀, 뭐한 번에 쓸 수 있는 각각의 이제 플로우셀에 따라서 얻어지는 데이터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플로우셀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얻어지는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보고자 하는 시퀀스의 오르가니즘, 어떤 종을 가지고 할 거느냐에 따라서 선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어플리케이션도 기본적인 홀제놈 시퀀싱뿐만 아니라 GBS 혹은 요새는 로우 패스 홀제놈 시퀀싱을 많이 쓰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뭐 한 1x 아니면은 0.1x 정도 읽어서 지노타입을 하는 경우들, 혹은 뭐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이나 아니면은 싱글 셀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느냐? 어 어레이도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레이 플랫폼이 크게 HD, HTS, X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HD는 비교적 콘텐츠, 괄호 안에 있는 게 콘텐츠의 숫자입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좀 작고, HTS는 최대한 70만 개까지 최대로 많이 넣을 수 있는 거고, XT는 뒷부분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좀 더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좀 트레이트 셀렉션이라든가 뭐 지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HD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새로운 것들을 좀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찾고자 하실 때는 기왕이면 콘텐츠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HTS 같이 뭐 몇십만 개 이상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T 같은 경우는 500개의 콘텐츠, 그보다 적게 한 300개부터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콘텐츠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쓰실 수가 있어서 타겟하는 그런 그 표현형과 연관되어 있는 지노타입의 개수가 적은 것에서부터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루미나에서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SMP 지노타이핑과 관련된 일루미나의 그 플랫폼은 저희가 인피니움 아이셀렉트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인피니엄 아이셀렉트는 뭐 어떤 종이든지 어떤 마커든지 S&P 마커들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뿐만 아니라 동물,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물이나 식물들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니멈 샘플 넘버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약 1152개 정도를 쓰실 수가 있고 1152개 샘플 이상이 되어야 되고 마커 즉 SMP의 개수는 300개 이상이면은 가능합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약한 HTS는 3,000개부터 한 70만 개, 그 다음에 96 샘플짜리는 500개에서부터 100개. 그래서 저희가 어레이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샘플의 개수,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샘플의 숫자가 24개짜리가 있고, 이와 같이 96개짜리가 있고, 두 가지 포맷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HTS, 앞에서 보여드렸던 HTS 24개짜리 포맷은 HTS 포맷이고요. XT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96개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실제 콘텐츠 마커의 숫자는 약 300개에서부터 10만 개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버전 레이트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 스페시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8개까지 그 스페시스를 얹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라이브스탁이나 아니면 크락과 관련된 것들이 특정한 형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콘텐츠의 개수가 많지 않다고 하면 각각의 스페시스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을 다 합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샘플 수는 한꺼번에 96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가격을 HTS나 HD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이제 구획을 분류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양, 개, 뭐, 소 이렇게 구분을 해내면 실제 소에 대한 샘플을 넣어서 분석을 하면 여기에서 SNP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와 같이 저희는 인피니엄 아이셀렉트를 기준으로 해서 HTS와 XT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에그리지노믹스 쪽에서 많이 하고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네오젠이나 에그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저희 XT 플랫폼으로 지금 많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노믹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뭐 지노믹스가 다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현 시점에서 저희가 지노믹스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날씨를 100%다 맞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노믹 셀렉션 또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결과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표현형을 예측해 가지고 할 수 그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노믹스 셀렉션이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